메이드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안을 연구하는 메이드형 성형외과 전문의 박병찬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이 더 아름다워지고 젊어질 수 있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눈을 쳐다보게 됩니다. 각자 눈모습은 또 다양하고 개성이 있죠. 눈을 보고 또 그분의 세월을 읽기도 합니다. 확실히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연스럽게 처져 내려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눈썹화 거상이라는 수술이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더 나은 눈매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눈썹화 거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눈썹의 아래쪽 라인을 따라서 눈을 덮고 있는 바깥쪽 눈꺼풀 피부를 일부 절제해서 눈을 좀 더 동안의 이미지로 만드는 수술입니다. 기능적으로도 좀 더 시원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속눈썹이 눈을 자꾸 찌른다든지 처진 살이 겹쳐져서 진물이 난다든지 하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쌍꺼풀 라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라인을 키우고 또 시원해 보이는 눈매를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썹화 거상과 동시에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효과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눈썹화 거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수술이 왜 필요한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눈썹화 거상과 상안검 수술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두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이 나이에 무슨 성형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수술에 적합한 케이스라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눈썹이 오히려 떨어졌다든가 흉터가 심하게 보인다든가 눈썹에 비대칭이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힘들게 결정해서 한 수술인데 얼마 안 돼서 다시 처졌다든가 눈썹화 거상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어떤 성형 수술이든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부터 크게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한 숙련된 전문의를 만나느냐 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만족도 나아가서는 수술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자세한 상담과 환자 본인의 이해와 결정 또한 중요합니다. 눈썹화 거상을 했는데 눈썹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썹 보상이라는 관점과 또 눈과 눈썹 사이 공간의 관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을 이렇게 치켜뜨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눈썹이 보상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눈썹화 거상을 하면 처진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눈썹 보상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눈썹 보상이 사라지면 눈썹이 떨어지게 되고 수술을 했음에도 다시 처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왜 했는지 참으로 애매해지는 경우겠죠.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눈썹 보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수술 후 눈썹의 위치까지 예측해서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썹 보상의 관점입니다. 또 눈과 눈썹 사이의 공간의 관점에서는 눈썹화 거상은 늘어진 피부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 안쪽의 근육까지 조작해서 절개 부위 근처에 고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수술을 하면 아래쪽의 피부가 당겨 올라가기만 할까요? 일부는 위쪽 피부가 아래쪽으로 당겨 내려오기도 하겠죠. 따라서 눈과 눈썹 사이의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술 후에 더 눈이 답답해 보이거나 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절개선은 아주 흐리게나마 흉조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눈썹 아래에 최대한 흉터가 숨겨지도록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사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다만 아무는 과정에서 흉터가 최대한 안 보이게 꼼꼼한 봉합과 함께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눈썹에 비대칭이 발생한 경우는 첫 번째 말씀드린 눈썹이 떨어진 경우와 연관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썹화 거상을 통해
통해서 눈썹이 약간 떨어지며 비대칭이 맞춰지는 아주 긍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눈썹의 높이가 달랐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눈썹 비대칭이나 오히려 과도하게 눈썹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될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눈썹파 거상만으로도 충분한 케이스, 또 자연스럽게 눈의 이미지 변화 없이 불편함만을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쌍꺼풀의 느낌을 좀 더 시원하게 하고 싶은 분들, 또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눈썹파 거상이 좋은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눈썹파 거상을 하기에 나이스한 조건은 첫 번째, 눈꺼풀의 두꺼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두 번째,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충분하고 눈썹 보상작용이 크지 않은 경우, 또 세 번째, 앞의 조건들에 부합하면서 기존 쌍꺼풀 라인이나 새로 만들게 되는 쌍꺼풀 라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또 네 번째로는 눈꺼풀 바깥쪽의 처짐이 아주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형에 관한 수많은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에 절대 하지 마라, 또 어떤 수술하면 재수술 절대 안 된다, 무술 수술을 했더니 망했다 등등의 자극적인 이야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이드 형은 그저 흥미를 끄는 영상이 아니라 성형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수술이라도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술기와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자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메이드형의 의료진들이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이드형 성형외과에서 자연스러운 젊음을 추구하는 박병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